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저는 6월 10일인데요.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. 아주 뭐 하루가 거의 지나간 그런 시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. 지난 6월 5일 재동포청 이 출범 1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취재해온 영상을 유튜브 방송을 해서 이 5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방영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방송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도 하긴 한데, 보니까 뭐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는 댓글로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이번 1주년 행사에서 돋보였던 것 보면은 이 재문청답이라고 해서 이 재동포가 묻고 재동포 청장이 답한다. 1시간 넘게 진행된 이 대화회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왔는데요. 물론 좀 다소 각본에 이 짜여진 그런 듯한 분위기이긴 했지만은, 그래도 이 재동포청이 설립된 후 뭔가 이 달라진 분위기,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재동포 이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부 기관과 직접 이렇게 1대1 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, 참 인상 깊게 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 취재한 영상을 이 5번으로 이 주요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, 뭐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 좀 어떤지 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하고요. 그리고 제가 한도를 맞은 이 재동포청 이 더 커진 기대라고 하는 이 글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도를 맞게 될 이 재동포청, 이 재동포청 하면은 정부의 어떤 동포 전단 기구로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래도 이 더 커진 이 기대를 갖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, 이와 관련돼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. 네, 그리고 잠깐 광고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, 네, EKW TV. 여러분들 좀 많이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. 그래도 이 보시면 다 구독 신청도 많이 해 주시고 좋아요, 또 응원 댓글도 많이 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좀 알려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동포세계신문은 뭐 별도의 지원 없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방송은 뭐 다들 아시죠? 이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.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세운병원. 네, 손목이 시큰하고 허리가 찌릿하고 손발이 퉁퉁하고 목이 뻣뻣하면은, 네, 이 세운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신경 관절 분야 의 전문 종합병원입니다.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동포들에게 친숙한 병원입니다. 네, 저희 동포세계 신문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도 방문했다고 하면은 더 친절하게 잘 진료를 해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재동포청. 네, 700만 재동포의 든든한 울타리, 대변자, 또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주겠다. 네, 이런 의지로 지난 그러니까 2023년 6월 5일 출범을 했습니다.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. 이 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그래도 이 재동포청이 이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찾고 있다. 그리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대표적인 그런 내용,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시간에 오갔던 내용 쭉 정리해서 보면은, 뭐 히로시마 원폭 피해 제일동포 이 초청 행사, 또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,
또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죠. 또 고려인 동포의 또 뭐 한국어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착 지원 사업, 또 재외동포 기업, 또 내국인 청년 연결시켜 줘서 인턴 지원 사업,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과 같은 줄에서 입국 수속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있다는 것. 그리고 국적회복 신청을 한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을 신청을 한 동포들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은 6개월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6개월간 국내에 꼭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. 허가 시점에서 국내에 있으면은 된다. 뭐 이런 거 직접 이기철 청장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 확대 취지에서 해외에서 국내 휴대폰이 없어도 재외 공간을 통해서 본인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 등 크고 작은 이런 성과들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재외동포의 이 재외동포청의 이런 활동에 대한 과연 그 관심이 얼마나 될까?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그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. 뭐 저의 방송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소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관심이 좀 그렇게 많지 않다.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. 더구나 이 야심차게 이렇게 이 재외동포 사회에 염원을 담고 이 출범을 한 재외동포청 1주년을 맞이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동포들에게 상당한 이 관심을 또 끌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요. 그러나 여전히 이 재외동포청과 이 활동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피부에 와닿는 것이 그렇게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재외동포 사회의 재외동포청의 활동에 많은 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, 이 동포 사회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은 아직도 서로 좀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700만 재동포 중에서는 뭐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. 나 스스로가 내가 무슨 재동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700만의 재동포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재외동포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재외 국민이면은 그냥 해외 잠시 나가 있는 뭐 한국인이다. 내국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 재외동포에 해당이 된다. 우리가 특별히 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청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번 1주년 행사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. 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 사할린 동포, 이 고려인 동포, 뭐 이야기는 쭉 나왔는데, 이 중국 동포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. 이 관련 이야기도 없었고요. 그리고 중국 동포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도 뭐 발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, 그래서 뭐 일부러 중국 동포는 이렇게 배제를 한 것인가?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국내 체류 뭐 중국 동포들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거겠지만은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의 아주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동포청이 좀 더 폭넓게 이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뭐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는 좀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거의 현장에 참여한 이 중국 동포 단체장도 뭐 후에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고 이렇게 저한테 입장을 좀 표명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가
이 사설을 통해서 이 한도를 맞은 재동포청, 네, 더 커진 기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소감문을 남겼는데요. 제문청답의 이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현장에 참석한 질문자의 이 송곳 질문이 있었는데요.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이 재외동포청이 문턱이 낮고 소통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재외동포 재단 때보다도 오히려 더 문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, 소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,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.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,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재동포청의 이기철 총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. 네,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재동포청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동포 간담회나 대회 등에서 나온 이야기, 그리고 청에 바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피드백, 그러니까 답변을 해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청이나 또 본인 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. 뭐 이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. 네,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뭐 최대한 동포들의 소통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.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이기철 총장님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재동포 정책, 이 재동포청의 재동포 정책은 재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재동포 여러분들이 재동포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재동포청은 이 재외동포 편이다. 재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대변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편이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총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재외동포청의 활동에 있어 이 재외동포 사회의 관심이 좀 얼마나 되느냐, 여기 볼 때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적지 않게 있다,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왜 그런지 뭐 이런 거는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 전 세계 이 750만 재동포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1주년을 맞이한 이 재동포청, 이 동포들의 그래도 이 많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1주년 행사, 그 다음에 2주년, 3주년 행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동포 사회의 어쨌든 이 소통 창구로서, 그리고 또 컨트롤 타워, 그러니까 정부 기구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실하게 좀 다져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요, 이 한돌 맞은 재동포청이 더 커진 기대라고 이 평가하는 걸 올렸는데요. 이제 의미 있게 봤습니다, 그래도. 그러니까 1년 성과를 돌아본 이 홍보 영상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전에 이 출범신화한 연설, 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던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. 네,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홍보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. 그리고 또 1시간 넘게 진행된 재동포와의 청장과의 대화의 시간. 네, 이것도 아주 계속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재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인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이 정부 기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는 그런 점인데, 그렇지만은 아쉬웠던 이 국내 체류 동포에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 배제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, 여기에는 분명한 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이기철 총장님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서 이 관심과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,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, 이렇게 또 자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 재동포청이 설립되고 나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재동포청이 설립이 된 지 1년,
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지만은 앞으로 좀 관련 예산들도 예산이죠. 그래도 뭐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. 예산들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, 그리고 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사실 또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단체, 동포들 단체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게 되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더 큰 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재동포청이 의욕을 갖고 국내의 이 동포 단체들과 서로 소통하고 함께 국내의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. 충분히 저는 이번 재외동포와의 이 대화의장에서 이기철 청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난 1년간의 재외동포에 적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, 또 재외동포사의 대변자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. 네, 이렇게 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요. 네, 앞으로도 더 재외동포 편에 서서 좀 활동하게 될 이 재외동포청의 활동에 이 기대를 가져봅니다. 여기에 있어서 우리 동포 사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이 결국은 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와 관련돼서 1주년을 맞게 된 재동포청에 여러분들 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댓글이라든가 저의 카카오톡 EKW2011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뭐 창립 1주년 한도를 좀 맞췄으니까요. 이제는 더 재동포청이 좀 어느 정도 좀 파악도 됐고 그렇게 하면 더 동포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정부 기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네, 이와 관련돼서 또 청이 할 수 있는 일과 민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함께 또 이렇게 말을 맞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.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대화의 시간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사회심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.